민수야, 네 부인 혹시 빨간 등산복 입어? 고등학교 동창의 떨리는 한마디가 22년 결혼 생활의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몰랐다. 매주 싸주던 도시락이 아내의 이중 생활을 위한 신호였다는 걸. 그 남편이 바보네요. 매주 도시락까지 싸준다며? 창밖으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 남편 민수는 창문 너머 전혀 몰랐던 아내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다음 주엔 내가 직접 버스를 운전할 거야. 진실을 향한 미행이 시작된다. 아내가 매주 찾는 산 그곳엔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22년간 믿었던 단 한 사람. 그녀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 산악회 관광버스 기사의 충격 고백.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민수는 철물점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0년.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 세월이었어요. 손님들이 박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 말하며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남자였어요. 새벽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는 것이 2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영이 생각에서였어요. 결혼 22년 차지만 여전히 아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파마 손님이 좀 많았네요. 지영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날씬하고 예쁜 뒷모습이었습니다. 참, 여보. 지영이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산악회 가기로 했어요. 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지영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갔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내가 건강한 취미를 갖게 된 것이 좋았거든요.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나이 들면서 건강 챙겨야죠. 지영이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미용실 성수기 아닌가? 손님들 많이 오는 날인데 가끔은 쉬어야죠. 직원들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지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지영이를 위해 등산 장비를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등산화끈을 조여주고 물통에 물을 채워 넣었어요.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는데 왜인지 민수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주가 되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산 가도 되죠? 벌써? 지난주에 갔잖아.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지영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산에 다녀온 다음 날, 지영이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산을 타고 왔으면 피곤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얼굴에 햇볕에 탄 흔적도 없었고 머리카락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뭐해? 그냥 걷고 이야기하고 산 정상에서 도시락도 먹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야? 다양해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영이의 대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철물점을 일찍 정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삐리링. 문자 메시지였어요. 민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정 대표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 대표? 산악회에 그런 사람이 있나? 지영이는 산악회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문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이게 정말 산악회 동료가 보낸 문자일까요? 저녁 7시 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산 갔어? 관악산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다녀왔어요. 지영이는 등산복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에서 땀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그런데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향기까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어요. 배우자 외도 의심될 때. 화면에 수많은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걸 찾아보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날부터 민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유튜브를 보며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22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너무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말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철수야, 김철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철수였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내일 동창회 있는 거 알고 있지? 꼭 나와야 해. 민수는 깜빡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가 내일이었어요. 아, 맞다. 근데 아내가 산에 가는 날이라. 뭐? 부인이 등산을 해? 어디 산악회야? 잘 모르겠어. 6개월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화 너머로 철수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토요일마다 가? 어떻게 알았어?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철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내일 동창회에 꼭 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수야. 철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철수야. 앉아봐, 맥주 한잔 하자. 둘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맥주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 지금 관광버스 운전기사 하고 있어. 알고 있어.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부인, 혹시 빨간 등산복 입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수야, 미안해. 내가 그 산악회 버스를 담당하고 있어.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건전한 등산 모임이었어. 6개월 전까지는 말이야. 그럼 지금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등산은 핑계고 실제로는. 철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철수야, 제발 다 말해줘.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듣기 무서웠어요. 내 부인이 그 산악회에서 유명해졌어. 빨간 등산복 아줌마라고 불려.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는 신호가 있어. 신호? 그 신호를 보내면 산악회 남자들이 알아채는 거야.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빨간 등산복을 입은 지영이가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토요일.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 준비해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등산화, 물통,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인 것처럼 행동해? 맞아. 버스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면서 산에서는 자유롭게 산다고. 제 안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2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뭐? 그건 위험해. 들키면 방법이 없을까? 민수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뭐든지 해볼게. 다음 주에 내가 휴가를 내고 대신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 거야. 운전면허 있지? 대형 면허도 있어. 그럼 가능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해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어요. 여보, 동창회 어땠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그랬어. 내일 또 산 가야 하는데 도시락 부탁드려요. 지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다음날 새벽, 민수는 평소처럼 지영이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싸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지영이가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지처럼 느껴졌어요. 지영이가 집을 나선 후 민수도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어요. 22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민수는 관광버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들키면 큰일 나는데. 해야 해. 이제 그만 알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운전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사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끼어.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들키면 안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집결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야. 7시 30분까지 가야 해. 알겠어. 민수는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슴을 두드렸어요. 30분 후 강남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빨간 등산복을 입은 지영이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버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행동도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지영이가 한 중년 남성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그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싼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지영 씨. 정 대표라고 불리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버스 안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른 산악회 회원들이 지영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오늘도 빨간 등산복 아줌마가 왔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특별한 이벤트지.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버스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지영이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정 대표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기사님, 3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정 대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렸어요. 철수가 알려준 등산로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미행 기술이 떠올랐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지영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바지 한쪽을 걷어 올렸어요. 민수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신호를 본 정 대표가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정 대표가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장소로 가요. 지영이의 대답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소 장소? 그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일행은 등산로를 벗어나 다른 길로 향했어요.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어요. 20분 정도 지나자 작은 산장이 나타났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오래된 산장이었어요. 지영이와 정 대표 그리고 다른 남자 2명이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산장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근처에 몸을 숨겼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은 전혀 모르죠.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위해 도시락까지 싸주거든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 남편이 바보네요. 정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22년을 속여온 거죠. 집에서는 순종적인 아내, 여기서는 자유로운 여자.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준 모든 것들이 아내의 이중생활을 위한 도구였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산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재빨리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은신 기술이 도움이 됐어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지영이가 산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10분 후 지영이가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다른 산악회 회원들을 만났어요. 오늘도 빨간 등산복 아줌마가 특별 이벤트 하고 있네. 남편이 알면 어떨까? 바보 같은 남편이지. 매주 도시락까지 싸준다며?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온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3시간 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도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버스에 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지영이가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인 줄도 모르고.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목격한 모든 것들이 빙빙 돌았어요. 지영이의 신호, 산장에서의 대화, 사람들의 조롱.
22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산장에서 들은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산 정말 좋았어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도시락도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지영이는 텅 빈 도시락통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정 대표와 함께 먹었다는 것을. 씻고 올게요. 지영이가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분 후 지영이가 깔끔하게 씻고 나왔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지영아, 잠깐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영이가 눈치챘는지 살짝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지영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마주보며 앉았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봐.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전혀 모르죠. 지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22년을 속여온 거죠? 집에서는 순종적인 아내, 여기서는 자유로운 여자.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지영이는 말을 잃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빨간 등산복 아줌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는 신호도 봤어. 여보, 오해예요. 정말 오해. 지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 남편이 바보네요. 정 대표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봤어.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6개월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정말 등산만 했어요. 정말로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한 달 후에 정 대표가 접근해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좋은 말로 꼬셨어요. 당신은 집에서만 갇혀 사는 새장 속 새 같다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야? 22년을 함께 살아온 나를?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당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줬어. 등산화 끈도 매줬고 물통도 챙겨줬어. 여보.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걸 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간 거야?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재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알아?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이혼 서류야.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안 돼요. 제발.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영이가 민수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용서?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2년을 속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정말 실수였어요. 마가 꼬여서 그런 거예요. 실수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거야? 민수가 지영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 것도 봤어. 지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여보, 제발.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민수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22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 그날 밤 지영이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22년간의 추억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속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22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영이가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 속 남은 옷들,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들. 22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영이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나 봐요. 뭐하러 왔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정말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지영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났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이혼 사실을 알고 화를 내셨어요. 당연하지. 22년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끝낸 딸을 어떤 부모가 반겨주겠어? 민수의 말이 차갑게 내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집에서만 있을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산악회는 어떻게 됐어?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뒀어요. 정 대표는? 연락 끊었어요. 이혼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이 안 와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했겠어?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 여보, 다들 재미있을 때만 상대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는 거야. 민수의 말이 정확했어요. 지영이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악회에서 자신을 둘러싸던 남자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2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던 나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민수는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여보, 22년 동안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 철물점에서 번 돈도 모두 당신을 위해 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어. 속이기 쉬운 남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산악회에서 한 말들을 다 들었어. 민수가 돌아서며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할이었어. 22년 동안 나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역할이었다고.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간 헛소리를 한 거예요. 헛소리?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한 헛소리였어?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친정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정 대표가 발을 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잖아. 민수의 말이 정확했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만약 정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민수는 다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내 서명은 했어. 당신 서명만 하면 끝이야. 싫어요. 절대 서명 안 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조정을 신청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야지. 여보, 제발. 지영아, 이제 그만해. 민수의 목소리가 지쳤어요.
22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지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뭘 해도 의심하게 될 거야.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더 시간을 줄게. 그동안 서명할지 말지 생각해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는 여기 있어도 되지만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이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남자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만 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22년 동안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이혼 서류를 보며 밤새 울었어요.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명된 이혼 서류가 민수에게 전달됐어요. 22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강원도 춘천. 민수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펜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달에 매입한 곳이었어요. 서울의 철물점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이 좋겠네.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펜션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보였어요. 정말 좋다. 민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6개월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혼 절차도 복잡했고 혼자 사는 것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펜션 뒤편으로는 등산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영이가 다녔던 산악회 때문에 산이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걷는 산길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30분 정도 걸었을 때 앞에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 할아버지가 무릎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네는 새로운 사람인가? 네, 펜션을 운영하게 됐어요. 아, 그 펜션 말이구나. 반갑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정우라고 하네. 여기서 30년째 살고 있어. 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정우는 이 동네의 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혼자 사나? 네, 혼자예요. 가족은?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시골에 와서 힘들지 않나?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그럼 됐네. 혹시 외로우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와. 할머니가 음식도 잘해. 정호의 따뜻한 마음이 민수에게 전해졌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산촌일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펜션 운영하는 모습, 산에서 만난 동물들, 정호 할아버지와의 대화 등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형, 왜 혼자 살게 됐는지 궁금해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한 후 특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였어요. 22년 결혼 생활과 아내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개월 후 펜션의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고맙습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민수는 손님들을 정성께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남긴 후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꼭 다시 오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정호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자네 정말 많이 변했네. 어떡해요? 처음 왔을 때는 상처받은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 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로도 민수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민수의 솔직하고 따뜻한 모습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 아내의 배신을 당한 후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형 영상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해보려고요. 민수는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해진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꿈. 펜션은 예약이 끊이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도 1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시간에는 아내의 배신에 괴로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은 죄는 결국 돌아오는 법이구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철수에게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지영이는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떠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영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민수는 깊은 숨을 쉬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